자와미치. 어머, 근데 저 할머니 오늘 인사하는데 팔찌 소리 안 들리죠? 액세서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제가 액세서리 편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액세서리도 좀 궁금하시니까 설명해드리고, 아직 안 보여드렸지만 제 아끼는 것도, 역사적으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조금만 인내심 갖고 제 채널을 열심히 봐주시면 여러분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아미취들이 이 할머니, 밀라노 할머니 사랑하시면 저도 독자 수 좀 늘려주시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게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여태까지 궁금해 하셨던 궁금증 할머니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 할머니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했던 액세서리 기억나실 거예요. 하얀 원피스에 목에다 주렁주렁 하고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물론 이게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목걸이기도 해요. 이렇게 따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인터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대사관 파트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이제 여러 개를 합해서 하죠. 요렇게 팔찌 여러 개 한 걸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묵주를 팔찌 모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가 달려 있고, 친구가 선물한 진주로다가 제가 이제 디자인해서 한 묵주 팔찌고요. 요거는 이태리 친구들이 다 선물한 거를 제가 작은 목걸이를 좀 하는 편이 아니어서 요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 팔찌를 하나 사서 이렇게 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죠. 저는 10월생이라서 천칭좌예요. 밸런스. 이제 제 생일을 아는 친구가 선물한 거. 그 다음에 제가 기독교 신자니까 십자가. 그 다음에 요거는 제 세례명이 안젤라예요. 그리고 제가 명숙이니까 요런 선물 받은 거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팔찌를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만 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주렁주렁 소리가 듣고 싶을 적에는 이렇게 주렁주렁 하죠. 이게 제일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냥 속이 텅텅 빈 얇은 금인데 이게 그렇게 시끄러워요. 이거는 플로렌스에서 산 거예요. 피렌체가 아주 금속 세공으로 유명하죠. 폰테베키오라고, 거기 가면 금은방들이 쫙 붙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산 거예요. 어떤 제 친구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 할머니는 잘 때도 샤워할 때도 팔찌 하나보다. 근데 잘 땐 뿔르죠. 근데 항상 제가 하고 있는 건 있어요. 요게 종인데 저를 아주 사랑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제가 2011년에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잘 갔다 오라고 저를 축원하면서 준 팔찌여가지고, 이거는 정말 24시간 저랑 같이 하는 팔찌죠. 자라 매장에 갔었죠. 그때 한 목걸이가 요거였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와 있던 이태리 대사가 저한테 선물을 했었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태리하고 한국하고 사이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2001년에 제가 이른바 이제 기사자귀를 받았어요. 유럽에는 아직도 귀족이 있죠.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죠. 그러니까 슈발리에라고 하고, 이태리 말로는 까발리에. 그걸 주신 대사가 이제 기념으로 절 이걸 주셔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 자존감 떨어질 때 많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들을 이렇게 업시키셔야 돼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런 걸 하고 나가죠. 그때 제가 이제 이 시계하고 요렇게 팔찌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렌지색을 좋아해요. 이게 옷으로 입기엔 참 부담스러운 색인데 포인트 색깔로는 참 오렌지색이 괜찮아요. 그리고 어느 색깔하고도 매치가 되는 게 오렌지색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말 믿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검정은 당연하고, 회색, 갈색하고도 예쁘고, 그런 거 뭐하고도 해도 맞는 게 또 오렌지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귀걸이는 제가 진주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시집 가기 전에는 진주를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진주는 눈물이라고,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도 낳아야 되고 남편하고 또 맞춰가야 되고, 그럴 때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참으라고 주는 게
진주래요, 결혼할 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어디서 읽으셨는지 내 딸 눈물 흘리면 안 된다고 진주는 못하게 하셨는데, 로마 시대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있어온 보석이 진주예요. 진주를 하면 사람이 굉장히 밝아 보이고. 그때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하고 왔었죠. 제가 인스타그램을 전혀 못했었는데 인스타그램을 배우느라고 또 하나 동상을 올렸었죠. 그때 제가 이제 요 시계를 했었죠. 이 시계는 제가 알기로 군인들 시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예전에 우리 아들, 큰아들이 중학교 갔을 때 제가 색깔이 좋아서 사줬는데 이제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차고 다닙니다. 요 시계를 찰 적엔 이게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끼시던 비치 반지예요. 그래서 요걸 색깔 맞춰서 요거하고 맞춰 끼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목걸이를 하고 갔었죠. 90년대 초에는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온 바이어다, 무슨 뭐 패션 컨설턴트다, 패션 디자이너다 하면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있죠. 무시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라는 아직 유럽에 알려지지 않은 마켓에다가 니네 브랜드를 런칭해서 매출을 올려줄 테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믿고 나를 믿고 니네 브랜드를 날 다오. 그렇게 할 때 내가 뭘 하고 갈까 연구를 하다가 제가 디자인한 목걸이가 이거예요. 맨날 똑같은 걸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를 끼웠고, 그 다음에 요거를 빼면 다른 거를 또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빠지지? 요걸 빼고, 유럽에는 제이드라고 제다이트 비치라는 보석이 별로 없어요. 저를 아주 이뻐하시는 어른이 앤틱 비치라고 저한테 선물을 하셔서 내가 이걸 이태리 사람들 패션계 그 멋쟁이들한테 내가 약호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생각해낸 게 요렇게 그 페라가모 회장하고 만나러 갔을 때도 요거를 하고 갔었죠. 그때 그분이 뭐 목걸이가 멋있다고. 그럼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이거 내가 디자인한 거라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맨날 똑같은 거 하기 지루하니까 이런 걸 준 보석이라 그러죠. 이렇게 껴가지고 색깔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모던한 수트에다가 이렇게 매치시켜서 입으면 또 시선 끌기 좋아서 제가 좀 이렇게 대범한 거를 젊었을 때 참 좋아했어요. 페라가모 매장 갈 적에 요거 하고 갔죠. 요렇게. 이게 여러분들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는 아킬레스. 이게 아킬레스의 그 조각이에요. 이렇게 브로치도 되고 또 이렇게 목걸이도 되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셔도 되고, 이렇게 자기 페라가모 매장 갔을 때는 이걸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액기 반지 좋아하죠. 이게 아까 팔찌에서 보신 것처럼 요 밸런스 저울 모양이 있어요.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 가문에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기다 반지를 끼시죠. 거기 자기 이제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저야 뭐 한국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문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제 저울 모양의 사인을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요걸 주로 자주 끼죠. 제 옷장 소개할 때 사실 그걸 굉장히 제가 망설였었어요. 왜냐하면 뭐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물건을 소개하는데 전 사실 이른바 애장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 옷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미치들 아가 너무너무 호응을 좋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그때 이제 한 게 이게 제가 요건 토르말린이라는 준보석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19세기 1800년대 말에 그 러시아 디자인이에요. 이거 역시 요 방울을 선물해준 친구의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는 꼭 네 친구 꼬레아나 안젤라한테 요거는 꼭 주라고 그분이 선물해 주신 그 토르말린이라는 그걸로 된 이제 십자가인데, 이거 제가 옷장 설명할 때 이렇게 여기다 하고 나왔었죠. 저희 집 소개라고 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제 참 친한 이태리 친구가, 제가 용띠거든요. 52년생.
그래서 저 생일에 이 용 모양이라고 이것도 가끔 제가 아주 가벼워서 요것도 이제는 할머니가 요란한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남이 보기에 무신경한 것 같은 차림은 좀 안 좋으니까 나도 만족해야 되고 보는 이도 기분 좋게, 그게 제 의상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갈색 가방, 갈색 신발을 할 적에 이제 요 시계를 하죠. 인스타그램에서 보셨을 거예요. 차고 있었던 시계였죠. 이거는 아킬레 카스틸리온이라고 이태리 아주 유명한 제품 디자이너인데 그분이 디자인한 건데, 여기 보시면 시계 밥 준다 그러죠. 그게 없어요. 지난 1월에 엄마 만나러 밀라노 왔다가 사주고 간 시계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원하면 의상에 따라서 3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날의 의상에 맞춰서 이제 하고요. 저는 제가 10월생이라 10월의 탄생석은 58이에요. 집안의 어른이 제 탄생석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돌을 주셔서, 혹시 10월생들 계시면 58이 내 탄생석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의미가, 사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아미치 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존재고 내 이전에도 없었고 내 이후에도 없을 유일무이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탄생석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파스텔 톤을 할 적엔 제가 이제 이걸 하죠. 그리고 제가 제 아이디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브로치거든요. 이게 우리 저 장 물려주신 할머니가 하시던 금비녀예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주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던 비녀니까 소녀딸이 하라고. 근데 제가 지금 비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브로치를 만든 거예요. 이게 아르마니 자켓에 참 잘 어울려요. 왜냐면 아르마니의 컨셉이 동양복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고 아르마니 매장에 갔더니 그 매장의 팀장이 너무너무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지가 요거는 1900년대 초 아르누보에서 아르데코로 넘어갈 적에 이렇게 풀르면 벨트같이 돼요. 아르누보는 뉴 아트란 뜻이거든요. 그 전에 없었던 그런 문양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이비라고 아시죠? 꼬불꼬불한 그 식물, 거기서 이제 그게 모티브로 해가지고 가구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그때 넘어갈 때 나온 그 반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아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 기하학적이고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액세서리를 딱 하고 갔는데 싹 봐가지고 얘가 좀 안목이 있는 집에서 컸구나, 이런 거를 액세서리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리를 아니까 이런 거를 가끔 장만을 해가지고, 옛날 뭐 얘네 할아버지가 공작이었대. 그럼 오케이, 그럼 그런 데 가지고 제가 요 반지를 끼고 갑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하려면 제가 안경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이 안경은 어때요? 조금 구식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다시 이 라인이 또 나왔죠. 약간 그 나비 모양. 그거를 할 적엔 제가 이렇게 이런 귀걸이를 했었어요. 참 나 같은 며느리를 들인 집안도 참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 시아버지의 돌목에 요게 마고자 단추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주셨는데, 제가 어머니 저 이거 우리 애들 다 이제 돌 지났으니까 요거 제가 귀걸이 해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참, 일단 내가 너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귀걸이를 해서 은 장신구 하고 싶을 적에는 이제 요거를 하죠. 그럴 적에는 이제 이렇게 요것도 은으로 된 장미꽃인데, 이렇게 요즘은 시계도 너무 비싼 것도 많지만 저는 그냥 자기 형편껏 자기 기분에 맞게 액세서리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멋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팔찌를 보관할 때도 오늘 썼으면, 특히 진주 같은 거는, 진주는 이렇게 땀 차면은 이게 변하니까 중성세제 한번 살짝 닦으세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직사광선 말고 응달에서 말려서 요렇게 항상 지퍼백, 항상 공기를 쫙 빼가지고, 저도 이거 보석상 하는 친구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공기를 가능하면 안 하게 해가지고 어두운 데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죠. 되게. 그리고 이런 거는 금 같은 거는 여러분들 치약으로 닦으셔도 돼요. 치약으로 닦으셔도, 은은 특히 치약으로 닦으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닦아서 거즈 같은 걸로 닦아가지고 물기를 쭉 빼서 그 말려가지고 물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비닐에다가 꼭 넣으셔서 할머니랑 친하니까 좋죠.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공기 싹 빼가지고 오늘도 재밌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아니까 한국에 왔으니까 또 준비해가지고 밀라노나 할머니 찾아왔을 때 그 시간 아깝지 않게 제가 준비해 볼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제 구독도 눌러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만나요. 차와 미치.